안녕하십니까, 오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채권 시장은 페드의 금리 인하를 완전히 거부했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5년 9월 17일 금리 인하 발표 직후 하락했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페드는 금리 인하를 통해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으며 미국 모기지 금리는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페드의 25bp 또는 0.25% 금리 인하 이후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았는데요. 페드의 금리 인하는 채권, 특히 단기 채권, 단기 국채가 되겠죠. 단기 채권의 수익률을 하락시키게 했는데, 문제는 2년 만기부터 30년 만기까지의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고,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번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부채 공급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페드의 RRP 퍼실리티 또는 영레포가 사실상 고갈됨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미 재무부 채권은 레포와 준비금이라는 동일한 자금 풀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자금 풀을 놓고 붐비게 만드는 힘은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 즉 국채를 보유하는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만들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미 국채 시장 밖으로 나가면 균열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에서는 단기 및 중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지만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장기 담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전형적인 펜션 스트레스, 즉 국채 투자에 시장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칠 때 상황과 같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수익률이 곡선 전반에 걸쳐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줬고, 이탈리아는 단기 국채는 다소 완화된 반면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는 확대되면서 신용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험사와 연금이 또 투입되면서 초장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반면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늘어나는 뱃살처럼 불룩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또다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들 역시 페드의 움직임에 반발했는데,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단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이머징 마켓 중앙은행들의 경우 자국 통화가 이미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수익률 곡선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단기물은 완화되고 장기물은 강세를 보이는데, 캐나다의 경우 미국 자금시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 모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페드의 금리 인하는 완화적인 환경의 물결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금융 배관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 특히 단기 국채는 레포와 충돌하고 있고, 지급 준비금은 적고 해외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영국은 연금,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이탈리아는 스프레드 확대, 일본은 보험사, 이머징 마켓은 신뢰성 등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유동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해석은 채권 시장에서 페드의 허세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며, 장부상 금리는 낮지만 장기 부채를 보유하는 실제 비용은 상승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완화 정책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지만 통화정책 곡선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은밀한 긴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페드와 미 재무부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고, 금리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면서 페드가 레포 지원, 지급 준비금 투입, 양적 긴축 축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만 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미 재무부 역시 부채 발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RRP, 영래포가 없는 또는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의 국채 발행은 돈의 흐름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에서 패드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패드와 미 재무부가 이미 공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채권 시장은 패드의 금리 인하를 완전히 거부했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